네, 안녕하십니까. 안태육장입니다. 오늘 모처럼 삐딱토크 원조들을 모시고 2024년 삐딱토크를 다시 시작하게 돼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동욱 충북도립대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학술 삼관왕이시죠.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요즘 다시 나오니까 네. 감정이 나가지고 아주 콧물도 나고 눈물도 나고. 새해부터 울렁증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고시 삼관왕 최용현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공정인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아주 희망적인 소식을 그래도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네. 그 작년서부터 우리 집사람 맨날 그 식탁에 네. 생선 요리가 올라와요. 생선 요리가, 예, 예. 네. 저 일본산인 것 같아. 거기 그 뭐 많이 그 함유된 거 매일 올라와요. 될 수도 있는 거. 매일 올라. 그래서 몸이 좀 이상해. 그래도 건강해 보이시는데 하여튼 새해 화이팅 하시기 바라고 저희 삐딱토크와 올해 지금부터는 우리 원조 삼관왕들을 모시고 삐딱토크를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 성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렇다면은 이제 원조 삼관왕의 그런 이제 살벌한 입김을 그 토크를 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정치 얘기를 주로 하잖아요. 일단 여당부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체제가 출범이 됐어요. 청주도 와가지고 청주에서 학교 다닌 얘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한동훈 참 그 비대위원장하고는 검사할 때 봤어요? 못 봤습니다. 한참 차이가 나요? 그렇지는 않는데 네. 뭐 근무지가 틀렸었으니까. 그래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뭐 공천도 내가 하겠다 뭐 싹 얘기하는데 지금 정치인 한동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는 나름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요. 뭐 참신하다고 할까? 좀 세련된 이미지 작출하는 것도 좀 성공했고, 그다음에 국힘의 전반적인 전국적인 분위기 업 시키는데도 나름 성공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요? 저기 한동훈 그 위원장 때문에 굉장히 요즘 많은 사람들이 화장실에서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네, 위가 큰 걸 비우기느라고 비대위. 그래서 청주 와가지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또 워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의 말을 하는 그 스타일이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조금 다른 면도 있는데 저는 뭐 크게 다른 면 이전에 법무부 장관 때랑 스타일은 비슷한 것 같아요. 주로 쓰는 화법이 이제 상대방 걸고 넘어지기라고 할까? 네. 본인 거보다는 민주당이나 그 이재명 그 대표를 걸고 넘어지는 스타일로 이렇게 주로 진행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이제 괜찮은 표현을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말을 할 때 보면 이렇게 한 템포 쉬어서 하다가 하고, 중요한 거 말을 할 때는 이렇게 하다가 마이크 가까이 가고, 이게 뭔가 좀 진정성 있어 보이려는 것 같은데, 교수님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모습이 오히려 더 진정성이 없어 보여. 이 너무 포장만 하려고 그러고 그런 것처럼 보여서 조금은 옛날에 비교해보면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말을 좀 빨리 하면서도 직설적으로 막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렇게 폼 안 재고 한 템포 쉬거나 뭐 이런 거 없이. 그런 게 오히려 진정성이 있어 보이지. 지금 저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뭔가 진지하게 보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진정성 있어 보이듯이 한 템포 쉬면서 말을 하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더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교수님 전문가잖아요. 목소리 전문가신데. 지금 전문가 앞에 지금 사실 지금 변호사님 말씀 맞는 게 그 언어적 요소도 있지만 비언어적 요소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그런 걸 이제 정치인들이 굉장히 잘 섞어요. 이게 뭐 제스처라든지 그다음에 또 그분 말할 때 딱 하고 딱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의도된 굉장히 제스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쫙 말하다가 중간에 포즈 쫙 멈춰요. 쫙 말하고 멈추고.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테크닉도 굉장히 많이 익힌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을 딱 끊어요. 말을 딱 끊는다는 거는 뭐냐면 그 사무적인 느낌 주면서도 좀 딱딱하지만 요즘같이 이렇게 좀 불확실할 때는 좀 확실한 리더 같은 인상도 주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길게 끌면 그건 좀 그 정서에 이렇게 호소할 때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인사할 때도 안녕하십니까 이러지, 안녕하십니까 이러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충청도 사람들이 말을 길게 끌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서적인 거 어필하기 때문에 양반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은 의도적으로 탁탁 끌는 것 같아. 이게 딱 하고 이렇게
그런 지금 식으로. 말씀 예, 중에서도 의도, 요령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런 게 좀 저도 느껴져서 너무 진정성이 오히려 좀 없어 보인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 입장에서는 그 윤 대통령 때 못 믿던 그 탁탁 끊는 뭐 이런 게 저 사람 좀 절도 있는 사람 아니야? 일정 부분 어필은 할 수 있죠. 근데 뭐 더 큰 문제는 뭐 그런 화법이나 이 스타일이나 뭐 이런 거보다는 정치인 한동훈으로서의 뭐 정치적인 비전 뭐 아니면 새로운 의제 뭐 이런 걸 좀 제시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뭐 전혀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하고 이재명 걸고 넘어지기 그런 것만 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더 큰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의 때 당면한 소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당연하죠. 그 용산하고 그 국힘당하고의 관계 재설정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당면한 문제는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하고 그 다음에 당 공천에 그 용산의 입김을 배제한다는 거 이런 두 가지 의제가 있는데 이거 다 처벌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당면한 본인한테 주어진 그 시대적인 소명이라고 할까 이런 건 전혀 방기한다는 면에서 정치인 한동훈으로서는 조금은 많이 미달되지 않나. 아니 김건희 여사의 김건희 대통령이요? 아, 그리고 이분이 또 장점 중에 하나가 네. 그런 것 같아. 남의 물건을 자기 물건처럼 잘 팔아먹어.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이슈를 갖고 와갖고 자기 이슈로 만들어서 팔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물건을 뺏기는 민주당이 어찌 보면 한심한 거예요, 이거 지금. 지금 그렇지 상황이 않아요? 뭐 상황이, 예. 그 테러도 당하고 뭐 그랬는데도 네, 네. 그런 게 좀 이게 민주당 지지율로 반영이 안 되고 이러는 것들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역할이 좀 있다. 네, 보시는 그러니까 건가요? 민주당의 몫을 거기서 내야 될 몫을 이 사람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 민주당에서는 자기는 물건 다 뺏기고 앉아 있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위기를 업시키는 데는 성공을 한 것 같아요. 나는. 아, 그렇습니다. 그 한동훈 체제의 어떤 진면목은 이번 이제 공천하는 과정에서 드러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천을 내가 한다고 했으니까 이번 이제 국민의힘 공천 과정이 굉장히 궁금한데 일단 전반적으로 한번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리고 충북에는 어떻게 될지 그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뭐 어느 대통령이나 그렇지만은 소수 계파에서 아니 다수 계파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되면은 자신의 세력들을 키워서 당을 장악하려고 그러잖아요. 특히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소수였잖아요. 네. 다 외부에서 온 세력이기 때문에 당내 장악력이나 지배력이 약하거든요. 이번 총선을 기여하려다가 확실한 그 윤통의 국힘이라고 할까? 그걸 만들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런 명목에서 이게 이제 세대 교체 명목을 내세우겠죠. 세대 교체 명목을 내세워서 가겠다고 본다고 그러면 지금도 뉴스에도 자주 나오잖아요. 용산 참모들이나 그다음에 그 정권에서 장관을 했던 인물들, 특히 이제 검사 출신들 이런 사람들이 세대 교체 명목으로다가 결국은 공천을 받아서 윤통 세력, 국힘 내의 윤통 세력을 확고히 구축해서 자기가 물러나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저 자충수를 두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한동훈 같은 경우는 지금 뛰긴 뛰잖아요, 그죠? 뛰는데 이것이 지금 따로 국밥이에요. 국민의힘 지지율에 플러스 알파로 작용은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개인기만 지금 개인기만 보이는 거지 이게 플러스 알파로는 못 가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게 그 지금 국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지금 급해서 그런지 총선에 너무 빨리 등판시켜서 한동훈은 원래 야구로 치면 8회 9회에 나와야 되는데 벌써 4회에 나오게끔 했거든. 중간 개투가 되는 중간 마무리 개투, 투수가 예, 되는데 예, 마무리 예, 역전을 예, 하든지 이게 좀 잘못 수를 두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초조감이 한동훈을 끌어들였는데 이게 어찌 보면 자충수가 돼서 망하는 길을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봐요. 우리 지역에서도 그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윤 대통령의 의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산 참모들이나 장관들이거나 검사 출신들을 대량으로 공천을 한다. 선거판을 지배하겠다는 게 우리 지역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물론 한동훈 비대위원장 때문에 시작된 건 아니지만 우리 지역에서도 이번에 총선에 출마하는 그 거물들이 보면은 검사장 출신이나 3명이나 있잖아요. 어느 때보다 뭐 경대수 전 의원하고 윤곽근 후보하고 김진무 후보. 다 검사도 아니고 검사장 출신이군요.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중앙에서 하는 드라이브가 지역에서는 더 증폭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좀 검사 선거판, 검찰 선거판이 된다는 데서 시민들은 사실상 불만이 많거든요. 암묵적으로.
그것이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오히려 이런 검사 출신 후보들한테는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다. 그렇게도 예상이 될 것 지금 같아요. 변호사님 말씀처럼 무슨 말도 있냐면 우리 옛날 군사 독재 때 그 시절이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무슨 왜냐면 뜻이에요? 그러니까 군사 독재 때는 그래도 좀 단순했대. 이게 근데 지금 이게 검사공화국 이 검사 정치는 이분들이 단순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무섭다 얘기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고 실제로 변호사님 말씀처럼 제가 봐도 지금 우리 상당부에 정우택 지금 부의장님이 이렇게 막 윤곽근을 쉽게 보지는 못할 것 같아. 지난번에도 해갖고 저기 무심점 건넜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죠? 흥덕구로 갔다가 네. 그럼 그때는 지금 낙선했죠. 윤곽근 이 양반이 검사장 할 때 그 밑에 뭐였죠? 그 윤석열 대통령 그 밑에 있었잖아요. 네, 대구 고공 검사로 그러니까, 있었다고 했죠. 예. 그런 입장에서 이게 그때도 황교안이 딱 찍어 누르니까 정우택 부의장이 딴 데로 쫓겨나듯이 이거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진모, 윤곽근 그러다 보면 경대수 자리에 정우택이 넘어갈 가능성도 있고. 글쎄, 그래서 그런 얘기 좀 있어서 그 정우택 캠프 쪽에서는 상당히 기분도 나빠하고 그럴 일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2부에서 다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 그러면 서승우 청주청원 예비 후보는 뭐 검사 출신은 아니지만 용산 출신이고 또 검사장 출신이 3명이나 있고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충북 8개인데요. 이분들에는 플러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후보가 안 봐요. 되는데 안 됩니까? 후보가 되는 후보가 데는 되는데. 플러스가 되는데 네. 그 일반 유권자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안 좋죠. 너무 그 용산에 힘이 실리는 것 같고 그다음 뭐 그런 면에서 또 검찰만 너무 힘을 주는 것 같고 이런 면에서는 일반 유권자들은 반발이 좀 있겠죠. 아 저도 요즘 어디 가면 제가 이제 그 본가가 용산구 후암동이잖아요. 아, 그렇죠. 용산 출신이잖아요. 본가가 어디냐면 용산을 빼고 후암동이에요. 용산은 빼. 우암동. 그냥 후암동이에요. 이렇게 한 얘기예요. 근데 아무튼 지금 변호사님이나 국장님 말씀처럼 여기 집중 투입할 거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 되면 내 안은 좀 안정될 수 있다. 이렇게 갈 건데 그게 험난한 길이죠. 어찌 보면. 그 이제 궁금한 거는 아니 질 수도 있자 위험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밀어붙일 것이다? 당연하죠. 대통령이 됐으면은 그 당을 지배하고 싶은 거죠. 향후에 자신의 보신을 위해서라도 지배하고 싶고 지금 그 반개 친윤이라고 할까 장제원이나 김기현이나 이런 반개 사실은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그 당에 원래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친윤으로 자기 직계 친윤을 육성하고 싶죠. 이번 총선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라도 공천을 다 줄 겁니다. 거의 다. 그래서 승리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밀어붙일 거다. 그렇죠. 근데 그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될지 좀 더 국민의힘 상황 지켜보도록 하고 요새 또 이슈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이제 탈당을 해서 최근에 어젠가 오늘 해가지고 당 이름을 모르겠네. 창당, 그리고 또 이준석 신당도 있고 또 금태섭 신당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당이 좀 민주 탈당 3인방도 있고 아, 유호정도 있고 글쎄 유호정 당 이름 외우기 너무 힘들어. 네, 같은 그래서 당들. 하얗게 빅텐트로 해가지고 하나로 뭉치든지 그래 이름을 외우기는 편할 것 같은데 이렇게 이낙연, 이준석 이렇게 새로 생기는 신당들 이게 예전에도 이렇게 심했습니까? 아니면 뭐 이번에만 좀 특이한 걸까요? 예전에도 그랬어요. 때만 되면 나는 요즘 뉴스 보기가 싫어. 왜 이렇게 암기할 게 많어. 당 이름도 많고 그다음에 좀 온 국민을 청력 테스트하고 있고 막 힘들어. 저도 적다가 포기했어요. 그렇군요. 아니 미국 대통령 이름이 바이든이요? 날리면요. 난리든. 그러면은 일단 이낙연 신당과 좀 뭐 기운차게 가지 말라고 그렇게 민주당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갔어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전체적으로 제3당 이준석, 이낙연 지금 말씀하신 민주탑당 3인방 유호정 뭐 다 금태섭, 양양자까지 그 우리나라 현대사를 보면 제3당이 성공하는 조건은 딱 두 가지예요. 정의당처럼 이념적으로 확실한 당은 망해도 계속 가요. 선거에서 망해도. 이념적으로 확실하거나 아니면 지역적 기반이 확실하거나 그러죠. 자민련처럼. 그리고 옛날에 그 한 번 성공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안철수 대표가 했던 국민의당. 네. 이것이 사실은 지역적으로 정착이 됐었어요. 호남에서 거의 싹쓸이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잠깐 뭐 유효하게 존재를 했었듯이 뭔가 이념적으로거나 아니면 지역적 기반이 확실해야지만
생존을 할 수 있고 장래가 있는데 지금 6분인가 이게 신당을 준비하는 분들 다 그런 기반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지역 선거에서는 단 한 석도 얻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하여튼 요즘 그런 말이 있어요. 준서가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준석, 낙엽. 준석, 낙엽. 낙연을 이렇게 근데 얘기를 이게 하는. 예. 지금 저도 진짜 국장님이나 변호사님 말씀에 100%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 3당 요번에 성공 못합니다. 왜냐하면 양쪽에 염증을 느끼니까 찍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의 중도는 증오 정치야. 그냥 중도가 아니고 얘도 싫고 쟤도 싫어. 그런 상황에서 증오거든요. 그러면서도 한쪽에 좀 끼울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중도인데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 되게 싫은 거야. 또는 나는 중도인데 민주당이 너무 싫은 거야.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중간 찍으면 저기한테 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안 찍는다고. 그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나 도장 찍을 때 되면 내가 3당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다? 그렇죠. 3당 찍으면 저기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안 찍는다니까요. 다만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지역 선거에서는 교수님이나 저나 똑같은 적인데 비례대표 선거제가 어떻게 결정이 되냐, 병립형으로 갈 거냐, 지금처럼 준연동형으로 갈 거냐라고 그거에 따라서 제3당이 되는 당은 엄청난 혜택을 누리겠죠. 비례대표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지만은 지역 선거에서는 성과를 거두기가 난망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그게 뭐 경상도든 전라도든 충청도든 수도권이든 그러니까 지금 그 연동형 준연동제로 갈 가능성이 좀 사실 좀 희박하고요. 어제 지금 민주당에서 나온 거니까 반반하자는 거예요. 그런 의견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7석이잖아요. 네. 47석 반은 준연동제로 가고. 반은 병립형으로 하자. 그 준동형제 의석수 좀 줄이자. 아니 그러니까 반반. 지금은 이제 병립형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래서 유성정당이 생겼었잖아요. 그랬죠. 아예 병립형을 반을 하자. 반을 넣자? 예. 자기 당도 비례대표를 내자. 그런 얘기죠.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될지 그 논의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저는 병립형으로 간다고 봐요.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병립형을 원하고 있지만 민주당도 원해요. 당연히 병립형을 예, 원하고. 지금 원하는 상태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 저쪽에는 준석이 보기 싫고 이쪽에 낙엽이 보기 싫은데 뭐하러 그쪽에 조금이라도 주려고 그래요. 제3지대가 성공을 하려면 이제 여러 그 전문가들도 많이 다 합치면 좀 어떨까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념적이나 지역적 기반이거나 이런 것이 너무 달라서 다 합치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좀 힘을 좀 내겠지만은 다 합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할 것 같고, 특히 요즘 최근에 뉴스를 보면 이준석 대표가 연대나 연합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은 여유 있게 하잖아요. 글쎄요. 본인은 네. 시간을 좀 갖자 뭐 이런 식으로 국민들 여론을 좀 보자라고 하는데, 이준석 대표는 가만히 가장 여유 있는 입장 같아요. 이낙연이나 민주당 탈당파거나 유호정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 갈 데가 없어. 가만히 있으면 국힘의 탈당 러시가 일어날 거고 갈 데 없는 사람이 있고 하니까 본인은 여유 있게 가만히 있으면 연대나 연합이 아니라 그냥 흡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조금 뜸을 들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사실 지금 뭐 신당 쪽에 이준석, 이낙연 이렇게 얘기 나오지만 이분들이 지금 이미지는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밴댕이 속을 다 보여주고 나왔잖아. 이게 그래서 해코지 다 하고 나오고.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도 그냥 당하고 나왔어야 돼. 이준석 대표 당하고 그리고 깨끗한 모습 보이고. 근데 뭐 예를 들면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도 뭐 수박으로 공격당했다는 둥 그래서 할 말 다 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먹던 눈물에 침까지 뱉고 나오잖아. 이러면 뭐 그게 성공해서 이미지가 파부침주의 자세일 수 있죠. 파부침주 불태워서 그 배를 가라앉히는 자세로 그럴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민주당은 어떤 거예요? 뭐 아주 뭐 잔치상 받은 거예요. 분위기도 좋고 여론도 좋다고 하는데 과연 어떨까요? 난 이해할 수 없는 게 국힘은 뭐 100석이나 되겠냐라는 뭐 그런 기사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론조사 결과 보면 국힘이 앞설 때가 더 많아요. 비슷하거나. 네. 그런데 어떻게 민주당이 그 총선에서 승리할 거다, 압승할 거다 이런 식의 예상을 많이 나오는지 전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뭐 17대 때 충북이 18석을 5건 했었다면서요, 민주당이? 그런 적이 있어서 올해도 충북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 민주당이 이렇게 뭐 누구는 200석까지 얘기도 했었는데 과연 그 속내가 어떨지도 궁금하고, 요새 뭐
공천 자격 심사하는 거 보면 뭐 뉴스거리가 많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은 공천하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전망. 거기도 국힘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거기도 윤통, 여기는 이통. 이통은 아니고 이 대표 직계. 이걸 직계 위주로 할 것 같아요. 저는 민주당이 상당히 압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압승할 예, 예. 왜 그러냐면 한 표라도 이기면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이런 상황일 때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 이게 60%가 넘어요. 싫다는 표시를 하고 싶다는 게 더 강하다고. 그러니까 팽팽하게 붙다가도 요 단 몇 프로 차이로도 단 뭐 2%만 해도 싹쓸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그래도 참 운이 좋은 당이에요. 민주당의 다음 총선 선대본부장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이게 이런 선대위원장을 갖고 있으니까 200석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국힘에 또 있어. 저기 부위원장은 뭐 김건희 여사님이라든지. 아 그렇게 이해해서 그러니까 현재 정부나 여기에 대한 그런 반감 국민적인 그 반발이 엄청 강하다. 뭐 어떤 뭐 특약 처방이든 무슨 뭐 정책을 쓰든 싫다는 거지, 막. 뭐 세대 교체 선수를 새로 내세우든 하든 아니 근데 왜 어렵다? 정당 지지율은 왜 국힘이 그러니까. 더 높죠 항상? 그러니까 그거는 정당 지지율인 거예요. 그리고 정당 지지율은 가고 요건 그대로 가는데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 선거 때는 요게 가만히 되죠. 아 정당 지금은 지지율이 정당 아니고. 지지율인 거죠. 아, 네. 선거 때 되면 용산에서 뭐 또 상품을 내놓겠죠 선거 때이 되면. 글쎄 뭐 상품 내놓을 것도 같기도 하고. 그래서 김정은이 이렇게 강성거라. 글쎄 뭐 그리고 아 좀 도움 요새 될것 뭐 같은데? 좀 이런 전쟁 얘기를 자꾸 해가지고 그거 좀 잠뭐 좀 심상치는 않은데. 자 알겠습니다. 일단 그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 장체제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신당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삐딱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